안녕하세요. 친절한 송이사입니다. 1990년대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등장하며 대중적인 외식 트렌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저렴한 스테이크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아웃백이 어떻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고객 경험을 혁신하며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을 풀어보겠습니다. 1997년 외식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 대한민국에 상륙한 프리미엄 스테이크하우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그 시작은 1988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4명의 외식 전문가가 새로운 컨셉을 고민하며 탄생시킨 브랜드가 바로 아웃백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테마는 다름 아닌 호주, 자유롭고 거친 자연의 이미지, 그리고 모험과 여행의 상징을 브랜드에 녹였습니다. 재밌는 점은 아웃백이 호주식 스테이크라고 표방했지만 창립자들은 사실 한 번도 호주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주라는 이름을 통해 자유롭고 거친 매력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거친 호주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대중적인 접근을 통해 스테이크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차별화는 통했습니다. 호주라는 컨셉은 신선했고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해외여행지에 와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아웃백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식전빵 부시맨 브레드. 겉은 짙은 색을 띠지만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호주 원주민들이 먹던 전통빵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스토리를 담고 브랜드를 상징하는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부시맨 브레드는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고객 경험을 풍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짜로 주는 식전빵이지만 맛있어서 고객들이 자주 요청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웃백은 단순히 스테이크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식사 공간을 넘어 호주 문화라는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는 것은 이국적인 분위기, 벽에는 호주의 원주민 문화를 연상시키는 장식들이 걸려 있었고, 천장과 바닥, 조명에는 붉은 오렌지와 보랏빛 톤이 섞여 마치 호주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 벽의 독특한 곡선과 천장 모양은 호주 사막의 지형과 바위 절벽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캥거루 인형과 부메랑 소품,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객이 호주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끼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아웃백은 식사를 넘어 짧은 여행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메뉴 또한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식전빵으로 제공된 부시맨 브레드. 아웃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시맨 브레드입니다. 호주 원주민인 아보리진들이 먹었던 정통적인 음식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웃백은 이를 호주의 자연과 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호주 원주민들이 먹던 까만 빵을 아이디어 삼아 개발한 것입니다. 거친 자연 환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아웃백에서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탄생시킨 것입니다. 아웃백은 식사를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브랜드의 스토리와 연결시켰습니다. 부시맨 브레드를 식전빵으로 제공하면서 호주 오지의 독특한 문화를 전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했습니다. 메뉴판 속 이름 하나하나에도 숨은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앨리스 스프링 치킨, 블루밍 어니언, 오지 치즈 후라이즈. 호주의 지명과 자연을 담은 이 메뉴들은 한 끼 식사를 경험으로 바꾸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은 대부분 미국식 문화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웃백은 달랐습니다. 이국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공간, 스토리가 있는 메뉴, 그리고 오감을 자극하는 연출. 아웃백은 음식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경험을 파는 브랜드였습니다. 고객들은 아웃백에 가면 단순히 스테이크를 먹는 것이 아니라 호주 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웃백의 강력한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웃백의 성공은 고기 한 조각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다시 찾게 만드는 건 그 브랜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였죠. 고객들은 이 메뉴를 다시 찾는 이유로 꼽았고, 아웃백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투움바 파스타. 이 메뉴는 호주 현지의 스타일을 반영해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크리미 소스로 완성됐습니다. 이름조차 투움바, 호주의 한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해외 브랜드지만 호주 본고장의 감성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처음 출시 이후 여성 고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아웃백 가면 무조건 투움바지 라는 말을 돌기 시작했죠. 여기에 앨리스 스프링 치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름부터 호주의 광야를 떠오르게 하는 이 메뉴는 달콤한 허니 머스터드 소스에 치즈를 듬뿍 얹어 구운 치킨 스테이크, 집밥 같은 편안함과 이국적인 맛의 조화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만으로 고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던 메뉴, 바로 블루밍 어니언.
커다란 양파를 꽃처럼 펼쳐 바삭하게 튀겨낸 요리로 나눠먹는 재미와 함께 테이블 위에 주목을 한몸에 받는 메뉴였습니다. 또한 오지치즈 후라이즈는 감자튀김 위에 치즈와 베이컨 그리고 런치 소스를 뿌린 메뉴로 술 한잔 할 때나 식전 에피타이저로 사랑받았습니다. 이 모든 메뉴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웃백은 메뉴 하나하나에 스토리를 담아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경험을 고객의 기억 속에 각인시켰죠. 결국 고객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웃백 가면 투움바는 무조건 먹어야지.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며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입소문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충성도 높은 단골 고객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아웃백은 단순히 대중적인 외식이 아니라 프리미엄 외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VIP 멤버십을 도입하여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웃백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춘 노를 저스 라이트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방문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웃백이 이끌어낸 혁신적인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웨이팅푸드입니다. 고객이 대기하는 동안 단순히 음료나 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에피타이저나 스낵 메뉴를 제공하여 고객이 대기하는 동안에도 즐길 거리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고객 경험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셀링에도 효과를 보였죠. 대기하는 고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맛있게 먹고 나가자 라는 생각에 더 많은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객단가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아웃백의 성공 뒤에는 철저한 내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아닌 파트너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의 얼굴이자 고객 경험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아웃백은 모든 파트너에게 서비스 교육뿐만 아니라 호주 문화와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왜 이 메뉴가 이런 메뉴를 가졌는지, 어떤 경험을 전달해야 하는지를 아는 순간 파트너들은 단순한 점원이 아니라 스토리텔러로 변했습니다. 특히 생일 테이블에서 파트너들의 박수와 축하는 누구도 잊지 못할 브랜드 경험의 완성이었고,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고객 충성도를 만들어냈죠. 결국 브랜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웃백은 파트너 문화로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진심은 고객에게 전해졌고 그 따뜻함과 전문성을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인 가구 증가, 배달 시장의 성장, 새로운 브랜드 등장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아웃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이 점차 외식보다는 배달을 선호하고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아닌 소형 외식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웃백은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브랜드 본질을 지키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아웃백은 단순히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프리미엄 메뉴를 강조하며 특수 상권에 입점하면서 새로운 고객층을 타겟팅했습니다. 기존의 로드샵에서 벗어나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 고급 상권의 매장을 입점시켜 상위 소비층을 타겟팅했습니다. 매장의 인테리어 역시 대대적으로 리뉴얼되었습니다. 호주 느낌을 강조하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고급 캐주얼 다이닝으로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매장 분위기와 메뉴는 프리미엄화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시그니처 메뉴인 투움바 파스타가 있었습니다. 이 메뉴는 아웃백의 독특한 스타일을 대표하며 고객들에게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아웃백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기 위해 아웃백은 고객들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호주식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대기하는 동안 주는 웨이팅 푸드부터 시작해 시그니처 메뉴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모두가 고객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요소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외식업계는 멈췄고 한때 잘나가던 브랜드들도 줄줄이 폐업의 걸었습니다. 아웃백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아웃백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아웃백의 맛과 경험을 집으로 가져간다면. 그렇게 배달 전용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패밀리 레스토랑의 배달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집에서 고급 파스타를 배달로? 대부분 안 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웃백은 달랐습니다. 배달 전용 포장 용기를 개발해 스테이크도 육즙이 살아있게, 파스타는 소스가 분리되지 않게 완벽히 설계했습니다. 메뉴도 현장 중심에서 배달 최적화로 조정했죠. 대표 메뉴인 투움바 파스타, 오지치즈 후라이즈 같은 인기 메뉴에 배달 전용 구성 세트 메뉴를 만들어 집에서 즐기는 호주 여행 컨셉을 더했습니다. 심지어 배달 고객만을 위한 한정 프로모션과 리미티드 에디션 메뉴까지 출시하며 단순 배달이 아닌 프리미엄 외식 경험으로 포지셔닝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출은 급격히 회복했고 SNS에 아웃백 배달 후기가 쏟아지며 다시 한번 MZ세대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맛과 경험이라는 본질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채널로 빠르게 전환한 것. 그게 바로 아웃백의 저력입니다. 아웃백의 성공은 단순히 맛있는 스테이크나 파스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늘 고객 경험의 본질을 고민했습니다. 웨이팅 푸드 하나에도 설렘을 담았고 인테리어 하나에도 호주의 감성을 녹였으며 위기 속에는 가장 빠르게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트렌드는 변해도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특별한 경험을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아웃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기념일의 설레임으로 누군가에겐 일상 속 작은 사치로 계속 기억될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브랜드의 본질은 지키되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호주의 스테이크 레스토랑이 한국에서 30년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크게 성공한 것은 아웃백의 적절한 현지화 전략과 현지 법인의 고객 위주의 서비스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모든 외국계 외식업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아웃백이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하는지 확연해진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많은 전략과 브랜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송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